한밤중 새벽이 되기 전이었을까요? 한 아가씨가 누군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며시 눈을 뜨자 수도승이 이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죠. 아가씨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 정말 깜짝이야.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수도승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추울까봐 이불을 주러 왔을 뿐이오. 라고 답했습니다. 왜 나이가 많은 수도승은 한밤중에 젊은 여성 두 명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 사막 한가운데 낡은 흙집에 100살 든 수도승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잠든 수도승의 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그는 깜짝 놀랐죠. 이 밤중에 누가 왔을까? 이 허허벌판에 여태껏 아무도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수도승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 둘이 서 있었어요. 수도승은 그들을 보자마자 온몸에 묘한 열기가 오르며 시선이 묶인 듯 아가씨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누구요?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거요? 아가씨들은 바스라로 가던 길에 길을 잃었다며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수도승은 넋이 나간 듯 들어오시오 했고 아가씨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방 한 구석을 가리키며 여기서 쉬시오 라고 했고 두 아가씨는 그곳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 새벽이 되기 전이었을까요? 한 아가씨가 누군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며시 눈을 뜨자 수도승이 이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죠. 아가씨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수도승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추울까봐 이불을 주러 왔을 뿐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가씨는 불쾌감에 몸서리치며 얼른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려는 듯이요. 그녀가 잠든 뒤에도 수도승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아가씨를 끈적한 눈으로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가씨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수도승이 말했죠. 어디로 가려 하오? 젊은 아가씨들이 이리 멀리 떨어진 바스라로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밤만 더 머물러 주시오. 내가 내일 안전하게 갈 방법을 찾아주겠어. 아가씨들은 가야 한다고 했지만 수도승은 아주 가까이 다가와 한 아가씨의 손을 잡으며 오늘 밤만 더 머물러 주시오. 딱 하룻밤만 하고 간곡히 바랬습니다. 아가씨는 화가 나 손을 뿌리치며 무슨 뜻이에요? 하고 따져 물었고 수도승은 그럼 내가 당신들이 갈 방법을 찾아주겠소 라고 답했어요. 그는 여전히 속셈을 숨긴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아가씨들은 수도승의 말에 넘어가 하룻밤 더 묵기로 했습니다. 수도승은 하루 종일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며 마치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듯한 눈빛으로 계속 지켜봤어요. 밤이 되자 두 아가씨는 침대에 누웠고 수도승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고요함이 짙어지는 한밤중 달빛조차 숨죽인 듯 어둠이 집을 집어삼켰고 그 정막 속에서 수도승의 거친 숨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수도승은 몰래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아가씨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더니 그중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옆에 앉아 부드럽게 이마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따스한 체온이 수도승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아가씨가 눈을 뜨고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격둔해서 물었죠. 수도승은 마치 꿈을 꾸는 듯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베개를 주러 왔소. 베개 없이 누워있으면 목이 아플까봐 그랬소. 라고 말했어요. 아가씨는 베개를 받아들고 불쾌한 듯 고개를 돌리며 그냥 가세요.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도승은 자신의 침대로 돌아다 다시 누웠어요. 밤새 그는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아침이면 저 아가씨들이 가버리겠지.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또 놓쳤어. 안 돼. 그냥 보낼 순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은 꼭 잡아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다급함과 함께 어두운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결국 수도승도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가씨들은 일어나 수도승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희가 떠날 준비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도승은 잠시 욕망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오늘 갈 수 없소. 아가씨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며 왜요? 왜 오늘은 갈 수 없죠? 하고 물었어요. 수도승은 억지로 꾸며낸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룻밤 더 머물러야 하오. 아직 당신들이 떠날 준비가 안 되었소. 내일쯤 이 근처를 지나 바스라로 가는 대상이 있을 것이오. 라고 말했죠. 아가씨들은 대상이라는 말에 조금 안심하며 좋아, 내일 대상과 함께 가면 되겠네. 오늘 밤만 더 여기 머물자 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도승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엄청 기뻐하며 하룻밤 더 벌었군 하고 중얼거렸어요. 하루 종일 수도승은 멀리서 아가씨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변해 더욱 깊어졌죠. 다시 밤이 찾아왔고 아가씨들은 잠자리에 들었으며 수도승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불안했어요. 수도승은 침대에 누워 천장이 아닌 방구석에 잠든 두 아가씨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가슴속에는 묘한 동요가 일고 손끝이 저릿했으며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천천히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몰래 그들에게 다가와 위아래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한 아가씨 옆에 앉아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갑자기 아가씨가 살짝 뒤척였고 수도승은 그녀가 깨어날까봐 두려워 황급히 일어나 다른 아가씨에게로 갔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아가씨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해묵은 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아가씨가 눈을 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도승은 재빨리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했죠. 그러고는 허둥지둥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웠습니다. 아가씨는 밤새도록 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 수도승은 왜 내게 왔을까? 대체 뭘 하려 한 거지? 그의 속셈이 뻔해. 오싹한 기운이 등줄지를 타고 올랐고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생각에 잠기다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가씨들은 일어나 곧장 수도승에게 가서 물었어요. 당신이 말한 대상 왔어요? 아니면 이제 또 무슨 핑계를 댈 건가요? 그들은 날카롭게 따져 물었죠. 수도승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상은 오지 않았소 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들은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저희는 대상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다른 꽁꽁이로 저희를 여기 붙잡아두는 거죠? 이제 모든 걸 알아챘어요. 단 한순간도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요. 그중 한 아가씨가 다른 아가씨의 손을 잡고 어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오두막을 나서려 할 때 수도승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 길을 막았으며 당신들은 여기서 나갈 수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들이 비켜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 지를 거예요. 하자 수도승은 나지막이 당신들 목소리를 여기서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라고 답했어요. 뭘 원하는 거죠? 왜 저희를 막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 또래인데 염치도 없으세요? 한 아가씨가 목소리에 경멸과 함께 터져나올 듯한 분노를 담아 따졌죠. 수도승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보는 것과 다르오. 당신들이 바스라에서 찾고 있는 그 사람이 혹시 여기 어딘가에 있을지도 오르오. 저희는 여기서 단 한순간도 머물러선 안 돼요. 그들은 화난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바스라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들이 묻자 수도승은 그 이야기는 지금은 말할 수 없소. 하지만 오늘 밤 여기에 머무는 것이 당신들에게 더 좋을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수작이군요. 아가씨들은 이제 놀랐어요. 이 늙은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왜 자꾸 우리를 막는 거지? 혼란의 안개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지만 이제 수도승을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도승을 밀치고 오디막을 나섰어요. 수도승은 그들 뒤를 쫓아 달려가 뒤에서 가지 마시오. 당신들이 가버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이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한참을 걸어간 후에 아가씨들은 지쳐 한 곳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이 남아있었죠. 갑자기 뒤에서 수도승이 숨을 헐떡이며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말투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말하겠소. 그는 나지막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가지 마시오. 만약 오늘 밤 나와 함께 이 집에서 머무른다면 아마 바스라로 갈 필요가 없을 것이오. 아가씨들은 지쳤지만 단호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하고 물었어요. 수도승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지금 말해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 둘이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어. 아가씨들은 이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숨은 마치 멈춘 듯했죠. 네, 저희는 남편을 찾고 있어요. 그는 오랫동안 행방불명이었어요. 여러 지역을 찾아다녔고 이제 바스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떻게 아는 거죠? 그중 한 아가씨가 놀라서 물었고 수도승은 매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소. 하지만 당신들은 나와 하룻밤을 보내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오. 아가씨들은 이 이상한 조건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두려움, 의심, 그리고 혼란이 그들의 눈에 역력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꿍꿍이인가? 이제 밤에 우리에게 뭘 하려는 거지?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도승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중 한 아가씨가 좋아요, 하룻밤 더 그곳에 머물러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가씨도 동의하며 네, 하지만 이게 마지막 밤이에요. 그 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듣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듣자 수도승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빛이 났어요. 마치 목적지가 가까워진 듯이 말입니다. 좋소, 그가 말했습니다. 아가씨들과 수도승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가씨들이 앞장서서 걸었고 수도승은 그들 뒤를 따랐어요. 그의 발걸음에는 조급함 대신 차분함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묘한 동요가 남아있었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힘들게 얻은 밤이야. 이 밤을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짝 경계하고 있던 아가씨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들지 않았고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모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도승은 자신의 침대에서 그들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한밤중 새벽이 가까워지자 그가 이제 아가씨들이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조용히 일어나 다른 한 아가씨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댔습니다. 아가씨는 손을 탁 뿌리치며 화난 듯 고개를 돌렸어요. 수도승은 다시 일어나 다른 아가씨에게로 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가씨는 깜짝 놀라 뒤척이며 화난 듯 얼굴을 아래로 향했어요. 수도승은 다시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후회도 없었고 그저 이제 곧 끝이 날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흙으로 지어진 오두막 벽을 뚫고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들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잠 대신 밤새 잠 못 이룬 피로감과 더불어 차가운 공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도승에게 묻지도 않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오두막을 나서려 할 때 뜻밖에도 한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시선이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아름답고 빛나는 얼굴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 누구세요? 하고 물었어요. 젊은이가 천천히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자 두 아가씨는 발 아래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에 깜짝 놀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남편이야. 그들은 달려가 젊은이에게 매달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을 알아채지 못한 후회와 뼈아픈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순간은 마치 꿈만 같았어요. 어떻게 여기에 왔어요? 저희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한 아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젊은이는 그들을 꼭 안아주며 나지막이 아니요,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요. 내가 돌아왔소 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어요. 수년 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이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계셨어요? 다른 아가씨가 물었어요. 그리고 이 수도승 집에 어떻게 왔어요? 그 사람, 저희는 정말 수상하게 생각했는데 혹시 그를 아세요? 젊은이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비밀 대신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먼저 수도승을 불러오시오. 그가 어디 있는지 보시오. 아가씨들은 오두막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지만 수도승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 그는 어디에도 없어요. 마치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디로 간 거죠? 하고 말했죠. 젊은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도승은 어디로 갔을까? 그건 이제 당신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몇 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아가씨들은 동시에 네, 어디에 계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젊은이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길에서 늙은 남자와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수도승 같았고 아가씨는 아주 젊고 매혹적이었죠. 제가 그들에게 농담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에게 말했죠. 왜 이 늙은이와 결혼했어요? 당신은 젊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죠. 그런데 그 아가씨는 아마 어떤 신비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읊더니 제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그 늙은 수도승처럼 변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제 모습이 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의 벌이다. 이제 너는 평생 이 상태로 지낼 것이다. 아가씨들은 이제 멍한 눈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은 멎어버렸죠.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희망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진정 사랑하는 이들이 너를 찾아 이 황량한 곳까지 와서 너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너와 시간을 보낸다면 너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었다. 너는 스스로 정체를 밝힐 수 없다. 아가씨들은 이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수도승이었어요?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네, 제가 그 수도승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말을 듣자마자 아가씨들은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이 눈물에는 이제 후회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려가 다시 그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젊은이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 잘못이 아니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 당신들의 마음은 진실했고 의도는 순수했으며 그 진실함이 나의 벌을 깨뜨렸어. 이제 세 사람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 사이에 어떤 비밀도 어떤 거리도 없었습니다. 이제 오직 깊은 신뢰와 충실함 그리고 혹독한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관계만이 존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